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1870년에 알자스와 로렌의 귀속 문제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보불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모국어를 빼앗기는 프랑스 국민의 슬픔과 고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학교에 굉장히 늦고 말았다. 아멜 선생님께서 문법에 대해 물어보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문법을 잘 몰라 꼬중을 들을까봐 무척 겁이 났었다. 그래서 아예 학교에 가지 말고 들판이나 이리저리 쏟아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날씨는 무척 맑고 따뜻했다. 숲에서는 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제재소 뒤 목장에서는 프로이센 병사들이 훈련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모든 것들이 학교 가기 싫은 내 마음을 유혹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학교를 향해 뛰어갔다. 면사무소 앞을 지날 때 게시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였다. 지난 2년 동안 패전이니 징발령이니 하는 나쁜 소식은 이 게시판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나는 뛰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광장을 가로질러 가는데 직공과 함께 게시판을 들여다보고 있던 대장장이 바슈테르 아저씨가 나를 보고 소리쳤다. 얘야, 그렇게 서두를 것 없다. 지금 가도 늦지 않아. 나는 바슈테르 아저씨가 놀리는 줄 알고 숨이 차도록 뛰어 조그마한 학교 마당으로 들어갔다. 보통 때 같으면 수업이 시작될 즈음 책상 서랍을 여닫는 소리, 귀를 막고 큰 소리로 책을 읽는 소리, 좀 조용히 해 라고 책상을 두드리는 선생님의 막대기 소리가 한데 뒤섞여 한길까지 들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소란한 틈을 타 슬그머니 내 자리에 들어가 앉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일요일 아침처럼 모든 게 조용했다. 열려있는 창문 너머로 벌써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과 무서운 막대기를 옆구리에 끼고 책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 아멜 선생님이 보였다. 나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문을 열고 조용히 교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멜 선생님은 나를 보고도 화를 안 내시고 매우 부드러운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프란츠, 어서 내 자리에 가서 앉거라. 하마터면 너를 빼놓고 수업을 시작할 뻔했구나. 나는 재빨리 내 자리로 가서 앉았다. 두근거리는 마음이 가라앉아 나는 비로소 선생님이 장학사가 수업을 둘러보는 날이나 상장을 줄 때만 입는 초록색 코트에 가는 주름이 잡힌 장식을 달고 수놓은 검은 비단 모자를 쓰고 계시다는 걸 깨달았다. 더군다나 교실 분위기가 평소와는 다르게 엄숙한 느낌이 들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것은 늘 비어있던 교실 안쪽 의자에 마을 사람들이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었다. 삼각 모자를 쓴 오제르 할아버지, 전에 면장으로 계셨던 분, 우체부 아저씨 등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오제르 할아버지는 낡아빠진 교재를 무릎에 펴놓고 커다란 안경 너머로 훑어보고 있었다. 내가 이런 모습에 놀라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동안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부드럽고도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과 하는 마지막 수업입니다. 알자스와 로렌츠방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로만 가르치라는 지시가 베를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내일 새로운 선생님이 오십니다. 오늘로 여러분의 프랑스어 수업은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생님의 이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정신이 없었다. 아, 죽일 놈들. 면사무소 게시판에 붙은 내용이 바로 이거였구나. 마지막 프랑스 수업. 나는 아직 제대로 쓸 줄도 모르는데 이제는 영영 다시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가 없겠구나. 나는 전에 수업을 빼먹고 새 집을 찾아다니거나 자르강가에서 얼음을 치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이 몹시 후회스러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진절머리가 나고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게 하던 내 책들과 성서가 이제는 헤어지기 싫은 친구처럼 느껴졌다. 아멜 선생님도 마찬가지였다. 선생님과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을 받던 일이나 회초리로 맞은 일들이 모두 잊혀졌다. 가엾은 선생님. 선생님은 이 마지막 수업을 위해 정장으로 옷을 차려입은 것이었다. 나는 그제야 동네 사람들이 교실 뒤쪽에 앉아있는 이유도 비로소 알 것 같았다. 그 사람들은 40년 동안이나 우리를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신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라져가는 조국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오신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선생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외울 차례가 되었던 것이다. 그 유명한 문장을 큰 소리로 분명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외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나는 첫 마디부터 막혀버려서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몸만 흔들대며 서 있었다. 그때 아멜 선생님이 천천히 말씀하셨다. 프란츠, 나는 너를 야단치지 않겠다. 넌 이미 뉘우치고 있을 테니까.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한단다. 시간은 얼마든지 있어. 까짓것 내일 배우면 되지 뭐. 그 결과 이 지경이 된 거란다. 언제나 교육을 내일로 미루어 온 곳이 우리 알자르의 큰 불행이었어. 이제 저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너희들은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네 말을 쓰지도 읽지도 못한단 말이야. 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프란츠야, 이건 네 탓만은 아니란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 부모님들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부족했던 거야. 돈 몇 푼을 더 벌기 위해 너희들을 밭이나 공장으로 내보냈으니까. 나 자신도 반성해야 할 것이 있단다. 수업 대신 정원에 물을 주는 일을 시키고 너희들이 은어 낚시를 하고 싶다고 하면 수업을 안 했으니까. 아멜 선생님은 이어 프랑스어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프랑스어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말이며 우리들이 잘 간직하여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노예로 전락하더라도 자기 나라 말만 잘 간직하고 있으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문법책을 들고 읽기 시작하였다. 나는 내용이 너무도 쉽게 이해가 되어 놀랐다.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무척 쉽게 느껴졌다. 나는 지금까지 수업을 이처럼 열심히 들은 적이 없었다. 또 선생님도 차근차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다. 그것은 이 가엾은 선생님이 떠나시기 전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 같았다.
문법 시간이 끝나고 이번에는 쓰기 시간이었다. 선생님은 모두에게 나누어 줄 글씨본을 특별하게 준비해 오셨는데 거기에는 프랑스 알자스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들은 우리 책상 위에 매달려 교실 가득 나부끼는 작은 깃발처럼 보였다. 우리 모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몰랐다. 종이 위에 펜이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창문으로 풍뎅이 몇 마리가 날아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나는 학교 지붕에서 울고 있는 비둘기 소리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였다. 이제 저 비둘기에게도 독일어로 울라고 할지도 몰라. 가끔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면 아멜 선생님은 교단 위에 가만히 서 있었다. 마치 이 학교 전체를 자신의 눈 속에 넣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주위의 물건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지난 40년 동안 늘 같은 자리에 서 계셨던 것이다. 다만 의자와 책상만이 아이들 엉덩이에 닳고 닳아서 반들반들 빛이 나고 마당에 호두나무가 크게 자랐을 뿐이다. 이제 내일이면 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과 헤어져야 했다. 2층에서 짐을 꾸리고 있는 여동생의 발소리를 듣는 선생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 그런데도 선생님은 끝까지 수업을 이끌고 나가셨다. 쓰기 시간이 끝나고 역사 시간이었다. 교실 뒤에는 오제르 할아버지가 안경을 쓰고 두 손으로 책을 든 채 아이들과 함께 한자 한자 더듬거리며 읽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매우 열심히 집중했고 목소리는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아, 나는 이 마지막 수업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교회의 큰 시계가 12시를 알렸다. 그와 동시에 훈련에서 돌아오는 프로이센 병사들의 나팔 소리가 창문 밑에서 울려 퍼졌다. 아멜 선생님은 창백해진 얼굴로 교단에서 일어나셨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커 보인 적은 없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여러분, 나는 선생님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다. 갑자기 칠판 쪽으로 돌아서더니 온 힘을 다해 커다란 글씨로 이렇게 썼다. 프랑스 만세. 그리고 벽에 머리를 기댄 채 한참 계시다가 우리에게 손짓으로 말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